인천의 한 중학교. 시끌벅적했던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떠난 방과 후 끝까지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받은 신문을 천천히 제목만 보면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홍근태 사회 선생님의 신문 읽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플레 압력, 우주 패권, 차등 부담. 단어만 봐도 어려워 보이는 경제 기사들이네요. 진짜 사회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원하는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계성과 실용성. 문제점은 원하는 신문기사를 골랐는데 요약해봐라 하면 요약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니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해력 수업을 시작했다는 선생님. 마치 국어 수업처럼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부터 기사 읽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용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국회는 입법과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 헌법 개정의 제안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어떠세요? 교사가 읽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상환, 매입, 송금. 일상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에 학생들에게는 사회 교과서가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데요. 설명해주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모를 만한 단어들을 조금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기사에 대해서 예시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많이 변형되었으면 하고,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나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걸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름하여 학생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교과서. 교과서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문해력이 강조된 전에 없던 교과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초의 수업 실험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자, 우리 EBS 팀에서 이 권리에 대한 문해력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첫 반응은 합격입니다. 새로운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아이들. 첫 페이지부터 기존 교과서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교과서 맨 앞에 글을 읽는데 필요한 어휘들을 미리 배치한 건데요. 특히나 놀랐던 거는 처음에 교과서 페이지 전에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단어들이 여러 개 쭈르륵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구나, 편하게 읽기 편하게 바뀌었구나 생각했어요. 교과서 본문도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친숙한 사례들을 배치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문해력 교과서답게 교과 지식과 연관된 다양한 장르의 글도 읽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문해력이 친절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굉장히 풍부하고 길어야 됩니다. 기존 교과서 대비 저희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10배 이상 분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유권의
그 유형을, 기본권의 유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교과서는 2줄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한 10페이지 이상으로 지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텍스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교과서 대 기존 교과서. 교과서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차 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합니다. 1단원의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입니다. 인권 단원이 이번 수업 주제입니다. 벌써 교과서에 등장한 용어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첨부라는 단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첨부 무슨 뜻이었죠? 하늘이 주었다. 자, 이 노란색 단어 중에서 하늘이 주었다는 성격을 가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첫 수업은 간단한 단어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네. 아, 첨부인권이요? 왜 이걸 생각했죠? 첨부. 첨부의 뜻이 뭐죠?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주었다는 뜻이니까 게임에 제시된 단어들은 오늘 교과서를 읽는데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이라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아까 치매 기억나죠? 자, 치매와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 있죠. 네, 치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고요. 불가침. 나뭇가지를 따라 연계된 개념들이 확장해 나가는데요. 이 어휘 트리 하나만으로도 이번 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에 대한 인권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단원을 다음 시간부터 원래 보통 사회교과서들은 내용이 있고 그 안에서 단어를 설명해 주는데 앞에서 미리 단어를 설명해 주고 의미를 알고 수업을 들으니까 명확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다 읽었으면서 한쪽에 많아. 어휘 수업이 끝난 지 교과서를 읽어봅니다. 기존보다 10배 이상 설명이 많아진 교과서. 분량 때문에 아이들이 외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아, 집에서 심심할 때 읽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백과사전? 이런 거 읽는 것처럼 뭐 가끔 꺼내서 심심할 때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 보니까 굳이 선생님이 안 계셔도 좀 어느 정도 선행할 만큼 이해는 됐던 것 같아요. 조회 시간에도 은근 많이 보고요. 쉬는 시간에도 사회 시간 전에 한번 보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수업 전에 교과서를 읽어봤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2차 시는 인권 침해에 대해 배울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오른쪽 17쪽에 교복에 부착된 명찰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위에다 딱 달고 다니는 거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 약간이라고 생각. 혹시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이건 인권 침해는 아닌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배울 텐데 18쪽을 볼게요. 인권 침해라는 어려운 용어도 언제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교과서는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만화나 사례 같은 게 생각보다 실감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10분, 20분 가다가 1시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저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되게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도를 쭉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니 모든 걸 혼자서 설명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제한 침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젠 선생님보다 아이들의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과서가 이해가 되니 수업 참여도
더 적극적입니다. 자, 30초를 더 줄게요. 30초.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의 토론은 멈출 줄 모릅니다. 원래 복잡했던 교과서에서 보였던 그런 어려운 단어들은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런가 싶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받은 새로운 교과서는 이제 아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쓰면 되겠구나 막 자신이 누군가에게 구속을 돼 있을 때는 자유권을 침해받았다고 말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실사용에서도 자신이 직접 예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몸으로 단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27쪽에 3차 시 수업에서는 교과서를 훑어보며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합니다. 교과서를 스스로 찾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도 척척 써내려갑니다. 특히 이번 시간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한 편의 글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평소 글쓰기라면 뭘 쓸지 몰라 난감해했던 아이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바닥을 가득 쓴 친구들도 있습니다. 배움 전과 후를 확인할 때 학생들이 쓰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 편인데 기본권이라는 말들을 할 때 그것을 문장 안에서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담는 단어로 압축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했을 때 이 교과서가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알 권리, 공공복리, 인권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수업 내용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3차 시 수업이 끝난 뒤 인권 단원의 핵심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문해력 교과서 수업반의 경우 마인드맵의 가지가 풍성합니다. 핵심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반면 기존 교과서 수업반의 경우 핵심 용어들을 자신 있게 쓰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핵심 용어들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의 경우 기본권을 쓰고서는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선 고민 끝에 다시 적은 단어 또 기본권이네요. 자유권이란 글자를 적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자유권의 하위에 해당하는 어떤 그 내용이나 특징이나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례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도로 그림을 그린 데서 학생들은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층적인 그 의미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마인드맵 결과지를 분석한 결과 핵심 개념 이해도에서 무려 1.6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면은 되게 딱딱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너흰 이걸 외워. 이거 어기면 안 돼. 이게 정답이야. 이랬는데 여기는 이거는 이래서 이건데 혹시 넌 다른 생각이 있니? 하고 내 생각을 말했을 때 이게 본질은 이거구나. 기존 교과서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사회라면 이거는 스스로 읽는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문해력 위기의 시대. 누구보다 답답한 건 아이들이겠죠? 교실에서의 매 순간이 문해력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주목하는 이유일 겁니다.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과서가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면 교실에서 포기를 말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교과서를 읽는다는 것은 자기 주도성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실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해요. 그건 학습자가 학습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스스로 읽었다는 것은 주도성의 시작, 학습의 본 게임의 스타트, 거기서부터 학습이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